자, 오늘은 디멘전 스타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리고 피트. 바로 이 피트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If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이거 무슨 뜻이냐면 extension line, 즉 치수 보조선 inside 안쪽에 둘 다 문자와 화살표 둘 다 place 장소죠. 근데 enough room to place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에 화살표와 문자 둘 다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뜻입니다. First thing, 첫 번째, to move, 이동할 것, outside, 바깥쪽으로,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을 그러니까 먼저 이동할 걸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다시 풀면 이겁니다.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가 너무 좁아서 이 사이에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때 이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먼저 뺄 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arrow, 텍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either text or arrow, either는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 먼저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either text or arrow, 화살표나 문자를 먼저 어느 하나 빼겠습니다. 그리고 best f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AD가 알아서 빼는 겁니다. 공간 부족하면 CAD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arrow는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both text and arrow는 그냥 둘 다 빼겠습니다. 공간 부족하면 아예 둘 다 빼겠습니다.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텍스트, 문자를 between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사이에 문자를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 되진 않아요. 보통은 그냥 either 텍스트 쓰는데 종종 이렇게 arrow로 냅두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바꿔서 써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 조건은 이겁니다. 화살표는 바깥쪽으로 빠져도 되지만 치수 문자는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에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자, 지금 문자는 안쪽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치수로 한번 넣어보죠. 자, 어떤가요? 가운데 있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에로우로 나왔습니다. 문자를 빼겠습니다. 지금은 공간이 좁아서 문자도 같이 빠질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좁아서 문자도 함께 빠집니다. 자, 문자 그러면 문자가 먼저 빠지겠죠? 네, 이렇게요. 문자가 빠지고 화살표가 들어가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서프레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서프레스 에로, 화살촉을 서프레스 억제합니다. 만약에 they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에 위치하지 못할 때 화살촉을 서프레스, 억제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공간을 줄여보도록 하죠. 화살표기가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맞는데
이렇게요. 화살표가 생략됩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을 때 이렇게 화살표가 생략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요거 얘를 에로로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네, 요렇게 한번 놔보죠. 피트 탭에서 요거 화살표를 한번 바꿔보시죠. 뭐가 하나가 바뀌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클 반지름 30 그리고 반지름 치수예요. 이거 바뀐 거 보이시나요? 요거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이거죠. 에로우. 자, 이더 텍스트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바뀐 거 확실히 이해되시나요? 지금 반지름 치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이렇게 원만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게 원래 기본값인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KS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라고 가리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름도 어떻게 표현이 돼요? 지름도 이렇게 표현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원을 관통해서 양 끝에 화살표가 들어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 치수입니다. 이더 텍스트로 놓으면 이게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치수를 넣으려면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 더요. 자, 이더 텍스트, 아니 뭐 에러로 놔도 좋은데 여기 텍스트에 보면 자, align with dimension l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치수가 나온단 말이죠. 아이고, 이거 말고. 자, 다시요. 피트에 들어가서 이더 텍스트로 놨습니다. 그러면 치수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겠죠? 반지름이 이렇게 빠지겠죠? 지금 보시면 치수선과 여기 치수 보조선이 나란한 거 보이시죠? 자, 근데 ISO로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텍스트 탭에 이 ISO 스탠다드로 놓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CAT 2급 시험 있죠? CAT 2급 시험에 반지름 치수 넣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CAT 2급 시험 볼 때 이거 반드시 ISO 스탠다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여기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텍스트의 위치, 장소죠. when, 때죠. 텍스트 is not in the default position.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 기본 위치에 not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에 문자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놓겠습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without은 뭐뭐뭐 없이죠. 그러니까 지시선 없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죠. 지금 besid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공간이 부족하면 안 부족하네요. 자, 공간이 부족하면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 바깥으로 나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가요? 얘는 오른쪽에 위치했죠. 얘는 왼쪽에 위치했죠. 기준이 뭘까요? 어떤 때 문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때 문자가 왼쪽으로 갈까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이번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란 뜻입니다. 자, 어떤가요? 문자에 지시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문자에 지시선을 함께 해서 바라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가요? 아, 얘가 여기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아웃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지시선이 없어요. 도대체 이 문자가 어디 건지 몰라요. 눌러봐야 알아요. 이렇게 눌러봐야 아, 이게 여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아웃 리더는 안 씁니다. 얘는 안 써요.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정말 공간이 비좁으면 위드 리더를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죠. 지금 할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스케일 4, 디멘전 라인 피처. 유즈 오버롤 스케일. 바로 이 값입니다. 디멘전 스케일. dim 스케일 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치수 축척이요. 치수 축척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하죠.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스케일 50배 자, 라인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X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평 하나, 수직 하나, 옵셋 7,000. 너무 크다. 6,000. 옵셋 6,000. 자, 옵셋 4,000. 자, 필렛. 자,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치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왜냐면 지금 문자의 크기가 얼마예요? 2.5mm입니다. 그런데 가로 왼쪽 저 끝에서 오른쪽 이 끝에까지가 12,000mm란 말이죠. 볼 턱이 없는 거죠. 12,000mm면 12m예요. 12m에 2.5mm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보이게끔 해야 돼요. 그죠? 자, 기억하실까요? 자,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1:50이죠? 50배 키웠으니까. 글자의 크기가 2.5mm였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50. 자, 2.5 곱하기 50. 125mm. 125mm짜리 글씨를 써야만 합니다. 자, 5 곱하기 5, 10. 자, 5 곱하기 50, 250mm. 자, 보시죠. 텍스트. 자, 시작점 지정하고 250mm. 어떤가요? 이제 글씨 보이나요? 나중에 얘가 출력하면 5mm로 출력된단 말이죠. 이렇게. 치수도 이렇게 해야 돼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다가 유즈 오버롤 스케일에다가 50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다 50이라고.
그리고 오케이. 자, 글씨 보이나요? 화살촉 보이나요? 글씨하고 화살촉이 보이죠, 이제. 내가 알아서, 글씨는 현재 2.5mm로 돼 있어요. 화살촉의 크기도 2.5mm로 돼 있어요. 다만, 치수에 관련돼서 몇 배 키워라? 50배 키워라. 그래서 알아서 50배가 다 커진 겁니다. 치수 문자의 크기, 화살촉의 크기 하나도 바꿀 거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만 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딤 스케일이요. 딤 스케일만 바꾸면 알아서 다 커집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딤 스케일은 많이 중요합니다. 축척하고 관련돼 있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네, 중요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기본 단위는 디시멀로 되어 있습니다. 십진법이죠? 네. 자, 근데 여기 윈도우 데스크탑도 있어요. 디시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무 크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요. 지금 여기 소수점이 뭐로 보이나요? 쉼표로 보이죠? 그죠? 원래 마침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트,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 여기가 지금 콤마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페리오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마침표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써보죠. 자, 이렇게 해서 1100mm 1100mm 했습니다. 여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디시멀의 특징입니다. 디시멀은 반드시 뭘 바꿔줘야 돼요? 네, 이렇게 마침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천 단위 자릿수는 안 찍힙니다.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디시멀 대신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해제가 됩니다. 비활성돼요.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천 단위 자릿수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만 바꾸면 돼요? 디시멀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면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와 그 다음 천 단위 자릿수가 해결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유니티에 가시면 바로 여기 프리시즌이라고 있죠? 소수점 자릿수를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가? 최대 9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수점 9자리까지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선 소수점이 필요할까요? 소수점이 없죠.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0으로 맞춰 놓는 겁니다. 그래야 어지간한 소수점은 넘어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여기 보시면 여기 라운드 오프라고 되어 있죠? 요거 반올림입니다. 굳이 우리는 요걸 안 바꿔요.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요게 머릿말, 프리픽이 머릿말, 서픽이 꼬릿말인데 요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요 메저멘트 스케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못 써요. 이 메저멘트 스케일은 여기서 못 쓰고 다른 데서 씁니다. 자, 제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X라인. 자, 옵셋
2mm, 옵셋 10mm. 자, 트림. 제가 이렇게 포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치수 기입을 할 건데 너무 작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려니 여기가 너무 작단 말이죠. 여기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그리고 카피, 복제를 합니다. 옆으로 끌고 가죠. 트림, 그 다음 스케일, 여기다가 3배를 키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디테일 도면 또는 상쇄도라고 합니다. 얘가 이만큼 커져서 확대한 도면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실까요? 여기가 2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봅니다. 3배를 키웠기 때문에 여기는 6mm가 될 수밖에 없죠. 자, 3배를 키웠으니까 여기는 30mm가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전부 다 치수가 3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2mm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2mm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10mm가 나와야 되는데, 그잖아요. 얘를 상세하게 그렸습니다. 이거 일일이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선택을 하시고 얘네들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 여기 딤 스케일 라이너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를 1 나누기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로 줄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치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내가 3배를 키웠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3분의 1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치수가 3분의 1로 이렇게 다 줄어버립니다. 모든 치수가.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자, 얘는 메저멘트 스케일, 즉 길이에 대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여기 제로 서프레션에서 여기 트레일링이라고 돼 있죠. 자, 봅니다. 이게 무슨 옵션이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 소수점을 2자리로 놨습니다. 소수점 2자리고 트레일링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하나 빠졌네. 메저멘트가 들어갔구나.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소수점이 없잖아요. 소수점이 없으니까 뒤에 소수점이 안 나와요. 다시 봅니다. 트레일링을 끄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치수의 소수점이 강제로 다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소수점에 치수가 다 붙어 있는 거 치수에 소수점이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아야만 우리가 소수점 있는 것만 보고 없는 건 안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모디파이.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앵귤러 디멘전. 소수점이 없죠.
앵귤러 디멘전은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고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아야만 소수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각도도 하나 넣어 볼까요? 제가 체크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도가, 자, 각도를 넣어 보죠. 앵귤러.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게 0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수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얼터네이트 유니트입니다. 얼터네이트, 대체 치수예요. 프라이머리가 주 치수, 얼터네이트가 보조 치수. 그럼 왜 주 치수, 보조 치수 이렇게 나눠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단위가 두 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땐 밀리미터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 볼 땐 인치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 도면이 인치 도면인지 미리 도면인지 혹은 이 치수가 인치로 기록이 된 건지 밀리미터로 기록이 된 건지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자,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제부터 치수가 두 개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치수가 둘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치수를 꺼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프리시즌에서 소수점 자릿수 제어하는 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멀티플러 퍼 유니트입니다. 자, 이거 1로 바꿔보죠. 이 값을 1로 바꾸고 오케이. 자, 어떤가요? 두 개가 똑같은 값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얘는 소수점이 나오네요. 이제 이거 알아요. 트레일링이라는 거 압니다. 트레일링이 꺼져 있군요. 자,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자, 다시요. 다시 말하면 이 멀티플러 유니트, 멀티플러 퍼 유니트가 1차 치수, 프라이머리 치수에 이 값을 곱해서 여기다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바꿔봤습니다.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0.5로 해보죠. 그러면 절반 줄어들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러면, 자, 앞에 있는 건 밀이고 뒤에 있는 건 인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1 나누기 25.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쓰면 이렇게요. 1 나누기 25.4라고 쓰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수점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자, 모디파이. 자, 10 나누기 254.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밀이고 뒤에 있는 건 인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시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고, 자, 여기도 또 삭제하도록 하죠. 자, 톨러런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톨러런스는 치수 공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치수 공차를 넣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수 공차를 넣는 방법은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하고 리미트하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에요. 시멘트리컬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해서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를 딱 돌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품이 딱 나왔어요. 제대로 된 사이즈가 나올까요? 아니요. 작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작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크게 나와요. 너무 열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l짜리를 내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시동을 걸고 켜면 100ml짜리가 아닌 한 99.7, 99.8ml짜리 제품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저녁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100ml보다 더 큰 뭐 100.3mm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오차 범위예요. 이게 공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양품으로 사용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으로 폐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범위요. 그러니까 100ml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몇 미리, 위로 몇 미리. 그러니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값이 있어요.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l에 플러스 마이너스 0.1mm.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99.9mm 양품, 100mm 양품, 100.1mm 양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시멘트리컬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비전은 서로 값이 나눠진 거. 아래로 뭐 0.1mm, 위로 0.2mm 이런 식으로 값이 나눠진 건 디비전.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한 건 리미트입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부터 보시죠. 눌러놓으면 여기 소수점 몇 자리까지 쓸 건지 어퍼 밸류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0.23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42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23 이렇게 뜨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돼요? 42.23부터 해서 41.77까지인가요? 요만큼이 양품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시멘트릭, 이번엔 디비전이요. 그러면 이렇게 상한값, 하한값이 나눠지겠죠. 자, 로우 밸류 하한값 0.13.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0.13에서 플러스 0.23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렇게요. 그런데 값이 어떻게 나오나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들어가 있는 값은 둘 다 플러스입니다. 자, 또 이 값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고요.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들어오는 값이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나가게 되는 거고, 들어오는 값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플러스 값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근데 바로 그걸 응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마이너스 0.13이라고 쓰고 OK. 그러면 플러스 값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마이너스 0.13, 그 다음에 0.23.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원래 값이고 여기가 공차잖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위치도 이렇지 않습니다. 위치 값을 맞춰주셔야 돼요. 버티컬 포지션, 미들, 중간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글자의 위치를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스케일링 포 하이트 0.5요.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공차의 역할로서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미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값이 바뀌어요. 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건 누가 쓰느냐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쓰세요.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0에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그러면 제품을 보고서 이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단위를 맞춰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볼 땐 어때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눈에 금방 들어오겠죠. 아, 내가 여기까지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그래서 도면 이 치수를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설계자용 도면입니다. 그런데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이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맞춰 보시죠.